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 고3 모의 평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화법 지문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 분석을 함께 살펴볼게요. 발표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에서 우리가 함께할 민속놀이는 연날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에 뭔가 중심 제재가 제시되고 있고요. 행사 전에 연날리기에 대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날리기의 역사와 놀이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날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연날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발표자가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발표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연날리기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하면서 화면에 있는 사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작을 선택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죠. 바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개념인데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의 뭔가 세기, 크기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눈맞춤 혹은 손짓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강연자가 가리킨다라는 비언어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활용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 자료는요, 고구려 벽화 고분인 장천 1호분에 있는 벽화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에서도 쓰였고. 옛 문헌을 살펴보면 연날리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날리기의 가장 처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연날리기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이런 세부 내용들이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로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던 연날리기는요, 점차 민간에서 놀이로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주로 정초에 연날리기를 하였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즐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연날리기의 역사, 언제부터 우리가 연날리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런 삼국사기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끊어먹기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날리기 놀이 방법의 예시를 들고 있네요. 우선 높이 띄우기는요, 연을 얼마나 높게 그리고 멀리 띄울 수 있는지 겨루는 것인데요. 재주 부리기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연이 급 강화, 급 상승 등을 하도록 고개를 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어먹기는 연싸움을 하며 상대편 연주를 끊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라고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들어보고 있어요.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그러면 끊어먹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강연자는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청중이 가장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할 이 끊어먹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먹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활용되는 기술인 튀김은
연줄을 팽팽하게 하였다가 갑자기 연줄을 풀어서 상대편 연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돌려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 때 함께 즐길 연날리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연날리기는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겼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이러한 기대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할 행사 재밌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올리고 있고요. 청중에게 우리 연날리기가 옛날부터 우리들이 해왔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모평,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의 크기상 지문을 모두 다 이제 화면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실물 자료를 제시하여 성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분명 선생님 화면 사진 가리켰잖아요. 이거 자료 제시해서 청중의 관심 유발하는 거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 실물 자료인가요? 아니죠. 사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실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발표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의도를 밝힌다. 우리 아까 1문단에서 함께 읽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여러 방법의 장점과 함께 문제점을 비교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밝힌다. 자, 여러 방법의 장점이나 문제점을 비교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연날리기의 놀이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나열하는 방법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제점을 비교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자,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했다라는 것은 약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체험학습에서 봤었던 이런 내용들.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뭐 땡땡땡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땡땡땡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와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을 했을 때 이 4번 선지가 맞는 거예요. 이 강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질문을 던져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자,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나타났었죠. 총 2가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묻고 답하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청중에게 무엇이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라고 묻는 부분이 질문을 활용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높이 띄우기라는 게 있었죠. 자, 높이 띄우기는요, 연을 얼마나 높게 그리고 멀리 띄울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빠른 시간에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높이 띄우기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 1, 2번, 4번, 5번은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짚어드린 부분입니다. 그쵸? 연날리기 역사 항목에서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민간의 놀이로 퍼지게 되었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